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베리타스에서 자문 컨설팅 팀을 맡고 있는 박철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저희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글로벌 랜섬웨어 동향과 저희 팀에서 수행했던 그 랜섬웨어 복구 사례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시사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께서 랜섬웨어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팀에서는 아시아와 유럽과 남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에 대한 위험 진단이라든가 또는 실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및 복구 컨설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저희의 이런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복구 관점에서 랜섬웨어 공격의 글로벌 동향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 그 앞선 세션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처럼 현재의 랜섬웨어 공격들이 기존의 보안의 그 핵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탐지와 예방 이런 것들로는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막는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요. 이제는 회사의 규모나 인더스트리 상관없이 어느 조직에서든 침해가 일어나도 해킹이 발생해도 크게 놀라지 않을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불가피한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보안으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해커들이 기업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랜섬웨어 에서 서비스처럼 이건 기업에서나 할 법한 그런 서비스형 랜섬웨어 공격 모델이 이제 전혀 새 뉴스가 아닐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고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스나이퍼가 이제는 샷건으로 쏘는 그런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나이퍼의 그 어떤 정교한 타겟형 공격 기술에 거기다가 이제 샷건으로 쏴버리기 시작하면 이거 참 방법이 없죠. 이제 더 어려운 건 솔라윈스 사태 같은 그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든가 작년에 로그4j 같은 그런 지속적인 아주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걸 한 기업의 어떤 보안 조직에서 주도해서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 기존의 보안은 이걸 따라가서 막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런 보안이 뚫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랜섬웨어 갱들이 로그4j 버그를 이용한 공격을 하고 있죠. 아주 신속합니다. 두 번째는 그 더블 익스토션 같은 2중, 3중의 협박 전략을 구사하는 랜섬웨어가 이미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단순하게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백업 데이터를 삭제한다든가 또 데이터를 유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그것도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와 대응 복구 프로세스가 사전에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적절히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 보안 취약점과 기존의 공격 기법을 변형한, 발전시킨 그런 랜섬웨어 변종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 경우는 그 금전적인 목표보다는 사회 혼란이나 위협의 증가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으로도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대응 및 복구 측면에서 봐도 주어지는 시간이나 환경 자체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은 이런 준비를, 특히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한 복구 전략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사이버 보안만큼이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트렌드는 이제는 백업 인프라를 직접 공격하는 랜섬웨어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 백업 프로세스를 죽이고 백업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법은 새로운 일은 아니죠. 이미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샘샘 랜섬웨어도 백업을 공격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건 벌써 2016년도에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윈도우의 백업 섀도우 카피를 삭제하거나 백업 프로세스를 죽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문 백업 벤더들의 백업 솔루션들과 스토리지들을 직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문 백업 솔루션으로 정기적인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대한 백업은 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랜섬웨어 공격에 준비된 백업 솔루션과 대응 프로세스, 복구 프로세스가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 백업을 하고 계셨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복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런 공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는 해커가 보안만 알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복구 전문가를 팀에 합류시켜서 백업과 복구를 아우르는 그런 공격을 한다는 거죠. 아주 쉽게 뭐 최근에 랜섬웨어 노트들만 분석해봐도 랜섬웨어 갱들이 쓰는 그 협박 노트죠. 이 쓰는 용어 자체가 이미 복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는 랜섬웨어 관련돼서 백업과 복구에 관련된 레귤레이션과 인더스트리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제정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슬라이드에 표시된 내용들 말고도 다른 나라의 관련 가이드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여기 언급된 가이드라인들은 제 팀에서 직접 사이버 리질리언스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접했던 그 내용들이고요. 또 이제 이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가이드라인들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원래부터 이쪽으로도 리딩을 하는 국가였고요. 잘 알려진 내용으로는 Sheltered Harbor Specification이 있죠. 이 내용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백업까지 당했을 때도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금융 서비스의 안정과 리질리언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스탠더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볼팅이라든가 또는 유사시에 각 은행들 간의 협업과 백업을 통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미국 금융권의 레귤레이션들을 보면 세기라든가 CFTC라든가 핀라 같은 그런 조항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장 매체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n-relightable이라든가 non-erasable record format 같은 이 웜 스토리지에 대한 요건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이 레벨의 그런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영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상당히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도 이런 사이버 공격 시에 백업과 복구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슬라이드에서 언급된 것처럼 FSB 같은 국제기구에서 만든 금융안정위원회죠. 사이버 인시던 리스폰스 앤 리커버리 같은 가이드라인들도 이미 제정이 돼 있고 그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봐도 중국 인민은행이라든가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레귤레이션들을 통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로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백업과 복구에 대한 요건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홍콩에서 작년에 제정한 STDB라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그 은행들을 대상으로 제정되었는데 데이터 백업을 보호하는 그 9가지 원칙과 8가지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뭐 그냥 하이 레벨의 뭐 선언적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현재 해외에서 사이버 리질리언스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흐름을 보시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가이드라인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일반적인 백업이나 재복구 등을 그 일반적으로 다룬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웜 스토리지라든가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라든가 에어갭이라든가 백업 인프라에 대한 탐지와 예방 등 최신 기술들이 언급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뭐 레귤레이션 이러면 약간 그 이미지가 선언적이고 하이 레벨이고 좀 올드 패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의 해외 그 트렌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좀 더 구체적이고 백업과 복구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배경에는 그 랜섬웨어가 그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에 최신의 방어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요 위협이라 그러면 화재나 홍수나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테이블을 저장한 다음에 뭐 내화금고에 소산한다든가 뭐 이런 그 관행적인 특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요 위협이 사이버 공격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RPO나 RTO 등 그 가용성과 다운타임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웜이라든가 이런 스토리지를 활용한 또는 이에어 갭이라든가 탭리스 같은 최신 기술들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고객분들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예전에 전반적인 IT 인프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백업과 복구 요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복구 전략과 프로세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원칙들과 프레임워크로 점점 더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랜섬웨어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솔루션뿐만 아니라 조직의 스폰서십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대응과 복구 프로세스, 정기적인 테스트와 리허설 이런 것들이 같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기존의 탐지와 예방, 대응 등 사이버 보안의 어떤 그 전통적인 메커니즘 중심에서 복구와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등 사이버 리질리언스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만큼이나 더 사이버 리질리언스가 조직의 핵심 역량으로서 강화되고 있고 이 두 영역이 어떻게 잘 연계되어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돼서 왜냐하면 그 리질리언스는 결국 보안이 뚫렸을 때 비즈니스 임팩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버 리질리언스 오브 사이버 시큐리티처럼 결국은 조직의 핵심 역량으로서 그냥 IT 역량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두 핵심 역량으로서 요구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은 조직들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귤레이션이나 가이드라인이 너무 중요한 게요. 이게
국가 전체의 전체적인 랜섬웨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은 다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 있고 또는 뭐 소셜 네트워크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또 엔트리 포인트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 그 국가의 디지털 에코시스템의 리질리언스 성숙도가 같이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귤레이션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으면 아니면 최소한 정기적인 오디세 항목으로만 들어가 있어도 그 전체 사회의 국가의 레질리언시 성숙도가 상당 부분 올라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실제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랜섬웨어 대응 및 복구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복구 관점에서도 또 백업 팀에서도 랜섬웨어 인시던트 대응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그 설트에서 하고 있거나 보안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공격이 발생하면 백업 팀 밖에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복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작정 상황 파악 없이 복구를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 익스토리션 공격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GDPR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건 얘기가 상당히 복잡해지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백업 측면에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PII 같은 개인 식별 정보들을 파악해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 복구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어떤 조직의 의무 수행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 조직들에서 빠뜨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백업 인프라에 대한 탐지나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SOC의 SIM에서 백업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 시스로그 수준의 이벤트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백업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얼리 디텍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백업 프로세스를 무력화시키는 게 무력화시키고 나서 해커들이 어떤 크리티컬 익스큐션을 실행을 하죠. 예를 들면 암호화한다든가 데이터 삭제 같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걸 백업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때 알아차린다면 아직은 막을 방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실제 예입니다. 토요일 날 새벽 2시에 데이터 센터 내에 백업 마스터 서버로 누군가 루트 유저 로그인 시도를 계속합니다. 결국은 로그인에 성공하고 나서 바로 find 커맨드를 써서 백업 프로세스를 7개, 8개 되는 걸 다 찾더니 킬 마이너스로 다 종료시켜버려요. 그런데 이날은 백업 관련된 메인터넌스 작업도 예정된 게 없었고요. 그러고 나더니 백업 볼륨으로 접근해서 백업 데이터 삭제를 시도합니다. 아니면 또는 백업 중에 갑자기 DD 레이트가 5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건 랜섬웨어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가 있죠. 아니면 이런 백업 서버에 대한 OS 로그인이 아니라 백업 시스템에 대한 웹 GUI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어떤 백업에 대한 파괴 행위를 합니다. 오늘 제가 디테일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리지는 고유의 OS를 쓰고 있어서 해커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랜섬웨어 갱이나 실제 위협과 취약점들을 과소평가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SOC 팀이나 설트 팀과 자주 일을 합니다만 티어 1에 해당할 만한 SOC 팀들에서도 이런 백업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디텍션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안팀에서도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조직의 그 보안 프로세스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말 티피컬한 이제는 정말 평범한 백업 플랫폼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것을 디텍트하고 프리벤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시라면 신속하게 이런 조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들이 다양한 백업 솔루션, 보안 솔루션들, 백업 솔루션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런 그 강력한 보안 그 솔루션들이 백업 인프라에는 전반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디테일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백업 서버에 슈퍼 유저 권한을 제한하는 privileged access control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화이트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특정 커맨드들까지 막는 그런 디테일까지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 조직에서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세 번째는 DR 테스트, 리허설 이런 것들이 실제 랜섬웨어 복구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피해 조직들을 보면요. DR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해왔었어요. 근데 해왔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재해 시나리오 정도를 상정을 하고 했던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는 왜냐하면 그 자연재해에 대한 DR과 그 사이버 공격에 의한 DR은 상당히 네이처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한 구체적인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실제 공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과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DR 테스트도 보면 이렇게 싱글 시스템에 대한 리스토어 테스트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실전 같은 대규모의 풀 스코프 테스트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그 멀티레이어드 보호 전략의 부재가 대응과 복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죠. 어떤 한 가지 툴을 사용하면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도 기본적인 백업과 보안과 프로텍션 정책을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준수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나 프로텍션 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더욱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웜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웜 스토리지는 사실 그 현재 랜섬웨어 보호 전략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솔레이티드 리커버리 같은 이런 메커니즘과 같이 가야 비로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택 루프 같은 백업 전에 데이터가 감염돼서 백업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클린 백업 카피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에어갭 같은 기술도 같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 그리고 백업 전이나 후에 멀웨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보안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뿐 아니라 멀티레이어드 프로텍션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 베리타스 팀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은 그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었고요. IT 인더스트리에 있는 회사에서 IT 관리 성숙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랜섬웨어 공격이 작년 초에 발생했고, 이 복구 입장에서 보면 DR을 포함한 백업 환경, 백업 인프라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죠.
그래서 백업에도 이제 복구에도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고, 내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백업 인프라에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돼서 복구의 예상보다 시간이 상당히 더 소요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피해 규모는 한 7천만 불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이 랜섬웨어 공격 이후에 이제 외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백업과 보안 관제 및 방어, 컴플라이언스 이런 핵심 메커니즘들이 통합된 형태로 관리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결과로 도출이 되고요. 이거 사실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리질리언스의 백업 체계를 내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투비 아키텍처에 있는 핵심 요건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이 에어갭 솔루션, 즉 그 보안성과 효율성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가 아닌 백업 솔루션의 자체 웜 스토리지를 활용한,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실제 랜섬웨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자체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기술적인 그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보건 시스템, 그리고 정기적인 테스트라든가 또는 그 하이 어벨러빌리티를 구축을 해서 백업 인프라의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 요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인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멀티레이어드 전략을 그 구축의 핵심 전략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 결과는 프로젝트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돼서요. 아주 긍정적이고 이제는 그 랜섬웨어 대응과 복구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아주 강력한 체계를 갖추게 됐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랜섬웨어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계속 그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발생했다면 이런 그 부족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확실한 대응 체계를 갖춰서 다시는 그런 공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랜섬웨어 동향과 시사점, 사례 등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많은 실제 필드 경험과 사례들로 봤을 때 그 랜섬웨어 대응과 복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슬라이드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멀티레이어드 보호 기반의 솔루션과 복구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텍트, 디텍트, 리커버리 같은 각각의 주요 프로세스들에서 필수적인 보호 수단들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 랜섬웨어 공격에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백업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그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기본적인 프로텍션 룰들, 그 다음에 이런 정책과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21에 해당되는 백업 룰이라든가 패스워드 관리라든가 루트에 대한 네트워크나 액세스 컨트롤 제어 등 정말 기본적인 프로텍션 룰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포괄적인 리질리언스 프레임워크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하시면 비용 효과적으로 백업과 복구의 취약점 개선과 기본적인 프로텍션 룰과 프로세스를 준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와 리질리언스의 그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시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많은 랜섬웨어 대응 및 복구 현장 경험과 또 보안과 복구를 모두 잘하는 전문가 그룹의 지원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자체가 랜섬웨어 그 공격 자체가 여러 가지 영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 예전에 시만텍에서 넘어온 보안 전문가들과 원래 베리타스의 그 백업과 복구 전문가들로 저희 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랜섬웨어 대응과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전문가 그룹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고객분들께서 랜섬웨어 보호나 복구 관련돼서 문의나 지원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저희 고객분들을 직접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being a cloud architect, and that's especially true today. Because today marks exactly 9 months since we last experienced any downtime due to ransomware, which is huge. I wish I could take all the credit, but the truth is, Veritas has a lot to do with it too. With their single native utility, we get complete protection across all our cloud resources. Basically, their solution is plug and play with every cloud model. It recognizes when new apps come online and deploys protection policies on its own, automatically. Before we switched to Veritas, we were at the mercy of point products. For my team, that meant time-wasting complexity and endless issues around resource utilization. Now, we've got the flexibility to scale and adapt on the fly, while being confident our data is always protected and resilient, which is the best of both worlds. That's Larry, our backup admin. He's a bit old school, but we're seeing eye to eye these days. Long story short, Veritas makes my job easier with powerful integrated capabilities like intrusion prevention, immutable storage, anomaly detection, and malware scanning. Oh, yeah, and then there's the cost savings, storage optimization, on-demand elasticity, and the biggest prize of all, business continuity. Unplanned downtime can cost our company millions. Not on my watch. And that's why ransomware fears me.